자, 이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 문제를 봐보시니까 어때요?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길게 있다면?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올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아 보여도 일단 우리가 하나씩 하던 대로 해결을 해보면요, 감이 좀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방향이 좀 잡히게 될 거라서 일단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요거부터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메서드가 add 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get 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 자기소개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죠. 지금 이 코드 내에서는 요구하는 메서드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는 없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따가 만들어줘야겠지만, 일단은 add 사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 나오는 멘트를 한번 볼게요. 나이가 33살인 1번째 사람 홍길순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갯사람 1을 한번 볼게요. 저는 1번 홍길순 33살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add 사람에서 추가된 33살 홍길순 첫 번째라는 정보가 갯사람을 할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갯사람을 할 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 갯사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add 사람 했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메서드 이름만 봐도요, add, 추가하는 거죠. 사람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get은 가져오는 거죠. 사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좀 의미를 봐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DB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를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간단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쯤에 배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add 사람을 했을 때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메서드 실행되고 출력만 보여주면 끝이었잖아요. 어딘가에 저장을 하진 않았어요.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뭐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꺼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냥 멘트 출력하고 끝내는 식으로 끝냈는데, 그나마 한번 저장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그 재공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사해서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했다가 재공격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제 마지막 공격대로 공격을 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거를 비슷하게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저장을 해놨다가 해놓은 걸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져온 거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겠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예요. 당연히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2가지가 있죠. 클래스가 필요하죠. 사람 인력 관리소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랑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메서드 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불이 나고 있는 거죠. 이 add 사람 어디에 만들어줘야 되는 메서드예요? 그쵸? 이 메서드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이 변수의 타입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바가 말하는 대로 만들면 사람 인력 관리소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매개 변수도 2개가 알아서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 이름을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 편하게, 우리는 이 출력문을 보고서 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고 나이라는 걸. 그래서 이거에 맞게 매개 변수를 좀 변경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출력이 돼야 된대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 이 정보가 출력이 돼야 된대요.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하게 이렇게 출력문 넣어놓고 실행시키면 뭐 나와요? 네,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주석을 걸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애드 사람 3번 했는데 똑같은 사람 3번 들어갔죠. 이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네요. 아, 여기는 아니지.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받아온 매개 변수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라는 데이터랑 이름이라는 데이터는 변동을 하겠죠. 실행을 시켜보면 나이 바뀌었고요, 이름 바뀌었어요. 올바른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번호가 바뀌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 번호는 바꾼 적이 없으니까. 얘를 바꾸려면 얘도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자 넣어주고 뒤에서 변수로 받아오든가 값을 넣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제 번호를 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제가 애드 사람을 했을 때 이렇게 출력문만 뿜어져 대고 말 끝나버리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뭐가 안 될까요? 애드 사람을 했는데 출력문 보여주고 끝이에요. 얘는 리턴 타입도 없죠. 그냥 끝나요. 그럼 이 메소드가 실행되고 끝났을 때 이 출력문 말고 남는 거 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될 이것 중에서 뭐가 안 될까요? 겟사람이 안 되겠죠? 제가 애드 사람이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데이터를 추가했던 거를 가져오는 게 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예, 그런 식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메서드 출력만 하고 끝내버리면 겟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인력관리소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얘가 뭐 새벽 5시, 6시에 막 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말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홍길순, 나이 33, 한 분 오셨습니다. 말을 해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출력문. 그러면 그 직원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말만 하고 끝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주일 뒤쯤에 어떤 여기 이제 높은 직원이 와가지고 얘한테 야, 저기 일주일 전에 왔던 그 첫 번째로 왔던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 사람 일을 잘한다고 다시 연결해달라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직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나는 말하고 끝냈죠. 말만 한 번 하고. 그러면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았겠죠. 그러면 기억에 의존해서 일주일 전을 생각해서 누구였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뭔가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답이 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난 기억에 의존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기억에 의존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이 직원이 깨달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직원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인터넷이, 여러분들 인터넷 괜찮으세요?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다고 떠가지고. 네, 뭐 일단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다. 기록을 좀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양식을 만들어 놔요. 여기에는 뭐 번호, 이름, 나이를 적을 수 있는 양식을 이제 AF 형제에 출력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사람이 왔어요. 여기다 기록을 남겨요. 첫 번째, 홍길순 33살 적어놨어요. 그리고 보관을 안 했네요. 그래서 얘를 잃어버려요. 어디 가는지 못 찾아요. 이러면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주일 전에 왔던 홍길선 씨, 일주일 전에 왔던 첫 번째로 왔던 그 사람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얘 알 수 있어요? 네, 기록을 해놨긴 했지만 이거를 보관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일철에 껴서 저장을 보관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기록까지만 하고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기록하고 보관까지 완벽히 해놔야지 내가 일주일 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알겠구나 해서 기록하고 보관하는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왔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애드 사람 할 때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이 기록을 일단 해야 되고요. 기록한 걸 저장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어딘가에 보관을 해놓는 것까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빼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데이터를 제대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기록이 먼저겠죠? 기록하는 걸 해볼게요. 자,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양식을 만든 A4 용지를 준비한다 그랬죠.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해야 될 일, 사람인력관리소에서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보관을 해야 돼요. 객체라는 거는 그 특정 데이터, 묶을 수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온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묶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객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식의 개념인 변수,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객체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양식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왔던 이 데이터를 넣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첫 번째로 온 홍길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 A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사람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A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에 명령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이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간이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양식을 안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양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얘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이름, 나이, 이 공간은 어디에 만들어 줘야 돼요? 얘를 사람이죠. 얘를 명령하고 있는, 리모컨 작동시키고 있는 변수의 타입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A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에 어디갔어? 지금 이 add 사람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A 사람 변수 사람 객체 생성이 될 거죠. 그리고 얘네가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연결이 됐는데 여기에는 공간이 이미 있죠. 만들었으니까 이 공간에다가 홍길순 33이라는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첫 번째로 온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했죠. 아직 뭐 번호는 처리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기록 하나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겟사람 할 수 있을까요? 기록까지 했는데 우리 애드 사람 메서드 실행하고 나면 나중에 겟사람 해서 이 객체 꺼내올 수 있나요? 자, 얘는 볼게요. 자, 애드 사람이 실행이 돼요. 그럼 이 메서드에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요 안에서 만든 A 사람이라는 지역 변수가 또 하나 있고 데이터를 넣었죠. 기록을 열심히 했어요. 쭉 썼어요. 이름, 나이. 근데 출력하고 메서드 끝나죠. 그럼 이 변수들 어떻게 돼요? 이 이름, 나이로 받아왔던 매개 변수들이랑 A 사람이라는 변수, 얘네 셋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얘네 다 지역 변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록을 해놓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네, 구겨서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보관을,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첫 번째로 누가 왔다 해놓고 파일철에다 껴서 잘 보관을 안 해놓고 일자별로 그냥 아무데나 놨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록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대로 보관까지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애드 사람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자,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금 현재 우리는 뭐 리스트에 대한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열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한 사람 거를 하나의 파일철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A 사람이라는 애가 사라지기 전에, 지역 변수니까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간이 또 있어야겠죠. 하나의 파일철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이 A 사람 0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A 사람보다 오래 살아있겠죠. 얘는 전역 변수잖아요. 클래스 내부지만 함수 외부니까. 그러니까 함수, 클래스 안, 함수 밖. 지역 변수 얘는 함수 안. 그러면 얘가 얘보다 오래 살겠죠. 얘가 얘보다. 그러면 얘가 오래 사니까 A 사람이 죽기 전에 얘한테 데이터 넣고 죽으면 네,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기록한 거를 저장하려고 파일철 하나를 사온 거죠. 그래서 얘를 파일철에 넣어주면 돼요. 얘를 잃어버리기 전에만.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저 사온 파일철에다가 지금 얘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실제로 첫 번째로 들어왔던 홍길순 33살을 기록하고 보관까지 한 거예요. 그래야 겟사람이라는 메서드에서 얘한테 접근해서 아, 야, 이때 왔던 이 사람 데이터 좀 갖고 와봐, 정보 좀 갖고 와봐 하면 얘 꺼내주면 되는 거죠. 요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애들을 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 가지가 빠져있죠. 번호라고 하는 게 빠져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번호도 처리를 해줄 건데 네, 번호부터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번호가 증가되는 규칙을 보면요, 처음 방문한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 방문한 사람이 2번이고 세 번째 방문한 사람이 3번이죠. 그러면 네, 방문한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온 사람일 때 전 사람보다 플러스 1씩 되는 거잖아요. 그쵸? 1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사람 번호. 제가 마지막 사람 번호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죠. 얘는 전역 변수로서 만들었어요. 인력관리소 안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3 다음이 4인 걸 알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는요 3 다음이 4인 걸 몰라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를 시켜주지 않으면 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던 사람에 대한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사람 하나, 애드 사람이 추가될 때 마지막 사람 번호에 플러스 1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1씩 증가한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지금 얘 뭐예요? 이거 무슨 메서드죠? 리턴 타입 없고
클래스명이랑 이름 똑같은 얘는 생성자예요. 생성자 메서드 컨스트럭터라고도 하는. 자, 그럼 이 생성자에서 얘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줄게요. 왜냐면 add 사람 처음 실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일단 객체 만드는 거죠. 이 객체 만들어지는 순간 생성자 실행될 거잖아요. 아직 한 명도 없기 때문에 0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으로 마지막 사람 번호가 0으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객체 만들어지는 순간 마지막 사람 번호는 0이니까 add 사람 처음 할 때 플러스 1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할 때마다 값을 변화시키면서 플러스 1씩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놓고 이제 이 add 사람이 될 때 여기서 이런 걸 해주자는 거예요. int 번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상황으로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객체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때 마지막 사람 번호는 몇이에요? 객체까지만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마지막 사람 번호는 0이겠죠?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객체 만드는 순간 실행되는 게 생성자잖아요. 이렇게 말이 꼬이죠 오늘. 자, 그러니까 객체를 만드는 순간 마지막 사람 번호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거기서 add 사람 했어요. 객체 만들고 바로 다음이 add 사람 한번 실행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 실행됐어요. 그럼 얘 실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번호라는 변수 만들어놨고 얘 지금 몇이라고요? 0이죠. 0 플러스 1 하면 번호는 몇이에요? 번호는 1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번호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 들어올 거니까 첫 번째 사람 들어올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한 번 더 두 번째 add 사람 했어요. 이때 마지막 사람 번호 뭐예요? 여기보다 여기 지금 두 번째 add 사람 하면 어차피 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출력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두 번째 add 사람 다시 왔어요. 이때 얘 뭐예요? 얘는 아끼시면 안 돼요. 얘 아직 0이에요. 얘 값을 바꿔준 적은 없어요. 우리가 얘한테 플러스 1을 한 값을 넣어준 거지 얘 자체의 값을 변화시킨 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다 1번째 나올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이 한번 증가될 때 얘도 1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add 사람 할 때 얘한테 플러스 1 또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add 사람일 때는 이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여기다가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얘를 1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이 메서드 실행될 때 번호라는 애한테 플러스 1, 0 플러스 1 해서 1 넣어주고 나서 번호는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얘를 1 증가시켜요. 그리고 뭐 저장까지 하고 출력하고 끝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 add 사람 들어왔어요. 현재 마지막 사람 번호는 몇이에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서 번호는 또 여기서 사용될 거고 또 1 증가시키고 이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의 순서에 맞게 1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번호가. 근데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 번호에 플러스 1한 값을 갖고 있을 번호를 다시 얘한테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한테. 그럼 얘 1 증가 되겠죠. 1 증가된다라기보단 1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add 사람 하면.
그러면 그 두 번째 애드 사람 할 때 얘 1일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번호는 2인데 그럼 얘한테 또 번호 2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실행할 땐 얘는 2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자, 그럼 이제 번호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또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애드 사람. 자,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어요.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애드 사람 한 번 할 때 A 사람 0한테 A 사람 넣어주고 있죠. 이게 보관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관했어요. 첫 번째 애드 사람 했을 때 그러면 1번째 홍길순 30세 들어왔겠죠. 자, 두 번째 애드 사람 해요. 그러면 A 사람 0한테 이번에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홍길동 20살 들어가겠죠. 그럼 데이터 애드 사람 3번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결국 얘한테 들어있는 거 누구예요? 임꺽정 들어있는 거죠. 그럼 홍길순, 홍길동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왜냐면 이 변수도 데이터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리모컨 하나밖에 못 가지잖아요. 여기에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리모컨 3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안 되겠네요. 결국 우리가 애드 사람 할 때마다 마지막 사람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을, 파일처를 더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사람 3명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 3개. 제가 아까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한 사람당 하나의 파일처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열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은 배열이라고 하는 파일처, 여러 칸이 들어있는 파일처에다가 차례대로 한 사람씩 끼워 넣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배열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파일처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파일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변수 3개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얘를 어떻게 분리시켜야 돼요? 지금 이렇게만 해버리면 결국 똑같은 거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사람 거만 기억하는 거 3개 다 마지막 임꺽정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해서 상황에 맞게 첫 번째 온 사람은 얘한테 저장하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얘한테 저장하고, 세 번째 온 사람은 얘한테 저장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에게는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였죠? 요 안에 애드 사람 할 때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네? 아, 네. 번호죠. 첫 번째 온 사람은 1번이고 두 번째 온 사람은 2번이고 세 번째 온 사람은 3번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게 뭐였다고요? 첫 번째 방문한 사람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줄 거고, 두 번째 온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줄 거고, 세 번째 온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번호를 가지고 얘를 넣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번호 1일 때 A사람 0한테 저장하는 거고, 번호 2일 때 A사람 1한테 저장하는 거고, 번호 3일 때 A사람 2한테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저장할 공간, 파일처럼 3개를 사다 놨는데, 애드사람 처음 할 때 객체 만들어서 저장하고 번호도 증가된 걸로 저장이 돼요. 저장을 안 했네요. 번호 이것도 해줘야 되네. 얘도 실제로 번호라는 값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번호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 이러면 A사람이 번호, 이름, 나이를 알고 있는데
그쵸? 번호, 이름, 나이를 알고 있는데 번호가 1일 때 A 사람 0한테 넣겠대요. 그럼 첫 번째 애드 사람 되면은 이거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애드 사람 했을 때는 이거 안 할 거고, 번호 1 아니니까 그 다음 이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파일철에 맞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다 했어요. 다 해서 사람 왔을 때 기록해 놓고 얘를 파일철에다가 옮겨서 끼워 넣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록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끝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겟사람 할 때, 심지어 겟사람에서 지금 뭐 주고 있어요? 인자로 숫자 하나씩 주고 있는데 이 숫자는 뭘 뜻할까요?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얘는 번호죠. 번호. 첫 번째 사람 거 가져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번, 2번, 3번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놨어요. 1번 가져오래요. 이거 주면 되죠. 그쵸?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단순히 애드 사람 메서드 실행하고 출력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겟사람을 통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뒤를 또 이어서 할게요. 4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